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는 명칭 그대로 산업융합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세워진 것도 물론 국내 산업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을 하고 시행을 했을 때 이 법에 근거해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에 이제 지정이 됐고요. 정식으로 개소한 것은 2012년도 1월이기 때문에 약 3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간에 이제 많은 지원 정책들을, 즉 산업융합촉진법 상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들을 이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를 서비스하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 기획의 부분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정책들을 기획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융합 관련된 정책 기획하는 내용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융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의 기관들, 서로 다른 기관들이 서로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 관련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4번째가 아마 기업에 계신 분들과 많이 만나는 접점이 될 텐데요. 기업의 융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 이 4가지 역할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 4가지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산업융합 시범사업은 기존의 법이나 제도가 아직 개정이 되기 전에는 시장에 들어가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테스트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다면 기존의 법, 제도가 아직 허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장소 안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산업융합촉진법 안에 하나의 조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 만드시는 또 들어가실 그 산업이 아직 법제도가 조금 안 풀려서 좀 기다려야 될 때, 하지만 미리 테스트는 해보셔야 될 때 이런 산업융합촉진법 상에 있는 시범사업 조항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통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어떤 시장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그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시장의 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당연히 산업융합에서도 이러한 통계 부분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산업융합 전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각각 이루고 있는 산업융합 품목의 성장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규모는 얼마나 큰지를 매년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산업융합 통계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 정보 서비스 인프라라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직접 센터에 찾아와야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직접 찾아오실 필요 없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종 다양한 산업융합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산업융합 웹진이라든지 웹진을 계속 발행을 해서 이런 웹진을 통해서도 융합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해마다 산업융합 100대 사례집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러한 산업융합 품목들이 계속 매년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시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슬라이드가 이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그 메인 홈페이지 슬라이드인데요. 들어오시면 각각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즉 산업융합 관련돼서 매년 컨퍼런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의 제품들을 이제 모셔서 전시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앞서 말씀드린 산업융합 통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계속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100대 사례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자뿐만 아니라 PDF 파일로 올라와 있어서 이런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신다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홈페이지를 아쉬우실 때는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소개를 드릴 부분은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입니다. 옴부즈만이 이제는 좀 많이들 들어보셨던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외에도 이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의 이제 옴부즈만 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옴부즈만입니다. 즉 산업융합 관련돼서 많은 R&D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지수를 평가해 줄 수도 있고, 컨설팅 보고서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 정책에 앞서서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찾아가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 훨씬 편하시죠. 그런 제도가 바로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을 임명을 하고, 이 임명되신 옴부즈만을 찾아가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옴부즈만의 역할은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상담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각계 기업 현장에 있는, 또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라든지 관련된 기관들의 애로사항들을 모아서 어떠한 개선안, 이러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위위원회에,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상위위원회에 이제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을 찾아가시면 그냥 상담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모아져서 그 다음 단계로, 예를 들면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증 기준이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물론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제도 역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여러 전국에 위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오시기는 힘드시죠. 그래서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상으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애로사항을 이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계속 옴부즈만에게 전달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개선 작업이라든지 이후의 추후 과정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5번 꼭지를 나눠서 산업융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이제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